한편의 영화보다 더 쉽고 재미난 그림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술사 강사 이창용입니다. 자, 오늘은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이죠. 해바라기 정물화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흐는 태양의 화가, 해바라기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이나 이 주제를 바탕으로 총 11점의 이 정물화를 남기게 되는데요. 고흐가 얼마나 이 꽃을 좋아했는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. 고흐가 처음 해바라기 정물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파리 시절로 이때 당시 4점의 연작을 남기기는 하나 고흐에게 이 꽃이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아마 아르 시기부터이지 않았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888년 2월, 고흐는 화가 공동체를 꿈꾸며 프랑스 남부 아르리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. 우리에게 노란 집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2층 집으로 들어가 작업실도 준비하고 이 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갈 동료 화가들에게 초대장도 보내기 시작하죠.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어떤 화가도 고흐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되었던 아르에서의 생활은 어느덧 절망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하고 고흐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르로 찾아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뜻밖의 화가로부터 소식이 전해지죠. 바로 고흐가 그토록 애달게 기다리고 있던 고갱이었습니다. 고흐는 이미 파리 시절부터 고갱과 알고 지내고 있었으며 그의 세련된 매너와 이 작품 세계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 고갱이 아르에서의 화가 공동체에 합류해 주겠다라는 소식은 고흐를 뛸 듯이 기쁘게 만들었습니다. 사실 이건 고흐의 동생 테오가 고갱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자세한 내막을 잘 알지 못했었던 고흐는 고갱이 내려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가 머무를 방을 꾸밀 목적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죠. 이때 고흐가 고갱을 위하여 그렸던 그림이 바로 아르에서의 해바라기 연작 4점이었습니다. 이 4점의 연작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은 고흐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이 작품들은 뺀 채 이 세 번째 버전과 네 번째 버전만으로 이 고갱의 방을 장식하게 되는데요. 우리에게 친숙한 고흐의 해바라기 정물화가 이때 그려지게 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고흐는 왜 이 고갱과 함께 한다라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 해바라기를 선택했던 걸까요? 아르의 지평선 끝까지 거짓말처럼 펼쳐져 있는 해바라기들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오직 태양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맹목적인 사랑을 보이던 해바라기들은 행여나 화병에 꽂혀 더 이상 해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면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시들어버리기 일쑤였죠. 오직 태양만을 바라보며 그와 멀어지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저 해바라기 꽃처럼 오직 그림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된다면 삶의 의미마저 사라져버리는 고흐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해바라기 꽃이라고 하는 것은 고흐에게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같았던 이 자화상과도 같은 느낌으로 이 꽃을 그려왔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고갱이 아르로 내려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까지 고흐의 인생은 온통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. 아무리 그림을 열심히 그려도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 고흐의 작품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. 큰 희망과 설레임을 안고 찾아왔었던 이 아르에서도 고흐에게 남은 것은 언제나 실패뿐이었었죠.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고흐에게 고갱이 함께 하겠다라는 소식은 어쩌면 그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.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자 해바라기 꽃이 고개를 들듯 이 고흐의 작품 세계에도 이 고갱의 소식으로 인해 다시 한번 숨결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. 파리 시절의 해바라기 연작 시리즈에 비해 이 아르 시절의 연작이 훨씬 더 밝고 화사하게 빛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고흐는 그렇게 그려진 4점의 작품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작품을 고갱의 방에 걸어둠으로써 이 당신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갖게 되었는지, 당신이 나의 작품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고흐의 마음은 고갱에게 잘 전달되지는 않았었는데요. 고갱이 고흐의 해바라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걸까?
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훗날 고갱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아르레 방을 추억을 하며 나의 노란 방에는 해바라기들이 피어 있었고 방 안에 노란 커튼을 열면 창문을 통해 햇볕이 쏟아지며 이내 방 안은 해바라기 황금빛으로 물들었다.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방 안 가득히 해바라기 향기가 가득 퍼지는 듯한 느낌을 전해받을 수 있었다. 또한 고갱은 이후 고흐와 다투고 파리로 떠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아르레 두고 온 개인적인 짐들은 자네가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은 없네만 자네가 나를 위해서 내 방에 걸어두었던 그 두 해바라기 작품은 나에게 보내주면 안 되겠나?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갱도 이 작품 자체가 싫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고갱은 고흐의 작품이 마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흐 앞에서는 따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? 고갱은 자신이 아를로 찾아 내려오게 되면 고흐가 자신의 조수 내지는 신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아르레 찾아와서 고흐의 작품과 그의 예술 세계를 맞이하게 되자 그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화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. 그래서 후대 미술사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고갱이 고흐에게 질투와 시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,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고도 퉁명스럽게 반응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죠. 이후 고흐는 고갱과의 다툼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. 아무래도 병원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된 모델도 제대로 된 풍경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흐는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자신이 그려왔었던 작품들을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모작을 이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그려진 작품이 바로 고흐의 마지막 해바라기 사면작입니다. 아르레에서 처음 해바라기 정모라를 그리면서 꿈꿔왔었던 행복과 설레임들이 이 작품에서는 아쉬움과 미련들로 변해버린 것처럼 이 작품은 원작에 비해서 훨씬 더 어두운 느낌이 칠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고흐에게 있어서 해바라기 꽃은 예술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자화상 같은 의미였으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과 설렘이 가득한 그 미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해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에 고흐의 열정과 기쁨, 그리고 고흐가 꿈꾸는 설렘을 함께 걸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고흐의 해바라기 꽃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는 그림 읽어드리는 남자 미술사 강사 이창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